네, 작가님, 이더리움 ETF가 한국 네,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이더리움 ETF 통과 안 되지 않을까 하다가 점점 이제 가능성이 막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ETF 승인 무리가 대세 아니었나요? 이거 어떻게 하다 승인된 거죠? 저도 솔직히 좀 많이 놀랬고요. 이번 주에 먼저 한번 얘기를 살펴보면 이번 주 초쯤에 갑자기 이제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으로 한 25%밖에 승인될 확률이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75%까지 올리면서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음.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비트코인 1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왜 생각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블랙록은 3월이었는데 아크 ETF가 1월 10일이었을 거예요. 승인 마감이. 네. 근데 만약에 아크 거는 안 해주고 블랙록 것만 해줬다라고 되었을 때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기 때문에 해줄 거면 1월에 아예 다 해줄 거다 아니면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결국엔 그 전망이 맞았고 저도 같은 이유로 5월에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확신에 차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두의 예상을 얻고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블랙록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승인이 돼도 뭐 절차가 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SEC의 네. 뭐 입장문 혹은 뭐 공식 입장 뭐 표명이 좀 있었나요, 이번에? 일단 홈페이지 통해서 뭐 신중한 검토 끝에서 뭐 위원회에서 이제 거래소법과 증권 거래소 규정을 뭐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19B 다시 사라는 거랑 S1이 있는데 일단 19B 다시 사는 승인이 되었고 이제 S1 이제 그 신청하는 기관에서 이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거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최종 거래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은 승인됐다고 보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단은 하나는 승인해줬는데 다른 하나가 안 된다? 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음. S1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음. 승인되자마자 바네크에서는 S1 서류를 수정 제출을 하면서 이제 뭐 당장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 보통 S1 승인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네. 비트코인도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봤는데 상장까지 생각보다 빨랐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빠르면 뭐 몇 주 안에도 되고 한 한두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보통 빠르면 다음 달인데 다음 달보다 한 7, 8월쯤에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S1 두 번째 게 아직은 그 사실상 이게 네. ETF 승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만 약간의 뭐 절차가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게 처리되기 전까지 이더리움 ETF가 실제로 판매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판매는 아직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 작가님 그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서 이게 네. ETF 된 특별 케이스고 이더리움은 증권성 시비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알트는 말할 것도 네. 없다. 막 이렇게 뭐 네. 일반론을 했었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이게 뭐 증권으로 안 본 건지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뭐 어떤 전문가들 뭐 뉴스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뭐 상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 승인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SEC에서 증권 이제 점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수를 매기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한참 뭐 네. 증권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더리움은 거의 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SEC에서 태클을 걸기 위해서 증권성 이슈를 이제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서 증권성 이슈를 걸고 넘어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이 없어요. 네, 음.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고 피트 21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게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 저희가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증권성 이슈를 판단을 하는데 음, 과거에 그 증권성 이슈를 하이 테스트라고 옛날에 미국 그 기준이 있거든요. 증권성 분류하는 기준. 그거를 적용하는데 너무 안 맞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를 좀 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증권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새로운 음, 법안을 하나 만든 건데 네. 요 관할이 CFTC예요. 상품을 관장하는 SEC랑 약간 라이벌 관계인 음, CFTC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요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탈중앙성을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탈중앙성에 따라서 상품인지 증권인지 이제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증권성이랑 이제 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이더리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품인지 증권인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증권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은 조금 한 번 더 고비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 뭐 고비라기보다는 뭐 네. 이제 어쨌든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뭐 통과했기 때문에 증권이든 뭐 상품이든 상관없이 현물 음, ETF가 승인되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ETF 통과돼서 돈 들어오고 막 거래되는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걸 미리 아마 감안을 하셨겠죠. 그 승인 전에. 그쵸, 맞습니다. 음. 작가님, 그럼 이제 또 사실은 우리는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 배경도 네, 궁금하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가격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더리움 ETF 통과되고 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네. 가격은 좀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발표 소식이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7만 1,000달러에서 한 7만 1,500달러 정도까지 음,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한 3,000달러에서 한 3,900달러로 한 30% 정도 단기간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약간 뉴스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을 하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한 6만 7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약간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한 540에서 5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한 500에서 52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이더리움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에 하루짜리 차트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여기 날짜가 1월 10일에 여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고점 음, 대비 약 21%가 하락이 됐는데 요때 주 범위는 바로 그 GBTC 물량이 묶여 있던 게 이제 나오면서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21%가 하락을 했고 약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한 10일부터 한 23일이니까 한 2주 정도 하락을 하고 이후에 거의 한 두 달 조금 안 되게 9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더리움도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요런 매물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 GBTC 같이 묶여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음, 당분간의 그 큰 매도세보다는 약간 여기서 지금 그래도 한 최근 변동폭을 보니까 한 10% 정도 변동폭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비트코인이 GBTC 물량 때문에 2주 정도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GBTC는 과거에 뭐 신탁 형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그런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처음에 신탁으로 이제 왜냐면 ETF 승인이 안 됐으니까 신탁으로 이제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요거를 매도를 하기가 없었어요. 할 수가. 그렇기 음,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었는데 요게 ETF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거기는 음, 오히려 더 싸게 할인되는 비율로 이렇게까지 서로 이제 물량 넘기려고 하다가 그런 음, 묶여있던 자금들이 풀리자마자 일부에서는 바로 팔고 바로 그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큰 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였고 아니다 그냥 이거 맞고 떠나자라는 물량도 나와지면서 순식간에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ETF 블랙록이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럼 20 한 몇 프로 빠지고 90%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은 GBTC 같이 이더리움을 신탁 형태로 매집한 그런 기관들이 그럼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없다 혹은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게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뭐 썩 나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막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걸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10% 하락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격이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상승하면 상승했지 크게 하락보다는 약간 상승 쪽으로 관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 네, 작가님께서는 한 달 반, 두 달 정도 전에 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도 좋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 비트 이더, 약간 안전자산,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네,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상승폭이 그렇게 뭐 한 두 배 정도, 많아야 세 배 정도 보니까, 네, 뭐 조금씩 이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더리움 ETF가 통과되기 전에 벌써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네. 이더리움 ETF가 통과된 이 상황에서 그럼 여전히 작가님은 이제 좀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을 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비트를 팔고 이더로 좀 교환을 하는 게 좋겠다, 혹시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비트랑 이더는 하나로 봤던 게 결국엔 이더리움도 이렇게 ETF가 승인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은 일부를 이더리움으로 좀 변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5월에 제가 첫 번째 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비중을 거의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비트코인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수익률 싸움을 하고 싶으면 알트코인을 조금씩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이 제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너무 높고 특정 코인들만 좀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거면 비트 이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 이더 아니면 이더리움은 조금 이제 비중을 비트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지만 알트에 아직까지 몰빵하거나 막 이런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에 몰빵하거나 과도한 비중을 투자하는 건 반대하시고, 네. 비트와 이더만 초보자라면 가져가도 충분히 수익이 좋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엔 지금 당장에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야지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더리움 막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이 좀 덜 올라가서 배 아플 거를 고려하신다면 비트도 항상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버틸 자신이 있다. 그럼 음. 약간 이더리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는 ETF가 통과됐다고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비트를 일부 이더로 교환하거나, 혹은 네. 이더리움을 신규로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매입 가격이잖아요. 그럼 네. 지금 뭐 한 520만 원, 뭐 530만 원, 510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지켜보면서 한 1, 2주 정도 보면서 하락이 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제가 5월 첫 번째 주에 인터뷰했을 때 제가 이제 절반 금액을 현금화 금액에서 50%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난주 CPI 발표 때 발표하고 조금 상승했는데도 30%를 샀고
월요일 날 보니까 좀 알트코인이랑 좀 전체적으로 하락이 하더라고요, 시장이. 네. 그래서 그때 나머지 한 40%를 샀고, 그다음에 조금 이더리움 ETF 승인 발표 나와서 조금 사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샀거든요. 어, 그래서 그 50%만큼 사기로 약속했던 매수를 다 샀어요. 근데 여기서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CPI 발표 이후에 코인이나 자산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 CPI가 하락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관점이 잘못 봤기 때문에 음, 잘못 받은 걸 인정하고 샀고 만약에 거기서 안 샀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못 샀을 것 같기 때문에 음, 만약에 지금 사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까지 못 사셨으면 10%라도 일단 사고 자꾸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 현금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아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 내가 진짜 정말 사야지 고민하고 있는데 안 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0% 사야 되고 솔직히 이제 이더리움이 ETF가 됐다는 거는 결국엔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가격보다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사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과감하게 음, 적극적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 사야 되는 적극성이 좀 필요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네, 작가님, 그럼 이더리움 ETF가 요번에 통과가 되면서 비트코인 ETF 통과 때 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좀 몰려서 비트코인 상승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전망도 좀 있거든요. 이런 쪽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더리움이 확실히 비트코인보다 상승이 크게 좀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BTC 차트라고 있는데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차트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우하향하다가 이번 승인으로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 네. 걸 봤을 때 이더리움으로 자금 쏠리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올라갈 거다라고 했지만 조정이 왔을 때 폭을 보시면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더 컸어요. 그 음, 말은 뭐냐면 결국엔 이더리움 혼자만의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이더리움만 상승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비트코인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돼서 모두가 돈이 벌고 축제 분위기였을 때 비트가 하락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엄청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제가 책에도 그때 이더리움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약간 하락장에 넘어갈 정도 증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는 그런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암만 좋다고 해도 이더리움 자금으로 다 몰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이더리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남이선님 같은 경우는 처음 투자한다고 보시면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도 확신이 없는데 그나마 비트코인을 그렇죠. 믿겠죠.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뭐 이더리움이 더 싸니까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네. 약간 부자들이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약간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를 할 욕망이 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네. 다음에 이더리움을 조금 사보는 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비트코인이 뭐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을 수는 있지만 막 반대로 움직인다, 음,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모든 코인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업비트나 뭐 다른 데 이제 빗성 같은 데 보시면 BTC 마켓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뭐냐?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으로 이제 개수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 BTC 마켓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디커플링 돼서 갑자기 이더리움만 막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결국 이더리움도 따라서 뒤늦게라도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긍정적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또 이제 이더리움과 많이 비교가 됐던 게 이제 네. 솔라나거든요. 그 특히 네. 올해 들어서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더뎠던 반면에 솔라나가 워낙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더리움 환불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번에 이더리움은 ETF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그냥 같은 알트코인이라고 같이 볼 수 없는 이제 위상이 완전히 이더리움이 좀 높아졌다. 비교될 급이 아니다.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항상 2 등이었거든요. 음. 가격만 조금 못 올라갔을 뿐이지 네. 위상은 항상 이더리움이 원래 이겼는데 단기간에 솔라나가 크게 상승을 하니까 '솔라나가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고런 장세가 뭐 ETF 때문에 이더리움이 뭐 갑자기 위상을 되찾았다 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 보면 고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두 개가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엔 둘 다 좋은 코인이니까 같이 시장이 좋으면 같이 상승을 하고 안 좋으면 같이 하락하고 고런 느낌이 드는데 다음에 뭐 솔라나가 ETF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솔라나가 나쁘다. 이더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 결국엔 이더리움 ETF가 솔라나한테도 결국엔 가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네. 정도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